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은 어떻게 뛰게 될까요? 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마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히 돌아서야 할까요? 그 사이에서 혼자 울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불륜.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왜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가? 많은 아내분들이 말합니다. 들켰으면 그만두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왜 저런 집착을 하나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단순히 욕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왜 노년의 불륜을 끊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감정 구조를 알았을 때 여러분은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훨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2살의 오연희 씨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을 훌륭히 키워내고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큰 탈 없이 가정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문자 내용을 보고 여성 이름과 다정한 표현들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나랑 반세기를 산 사람이? 분노가 밀려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만나?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 말 한마디에 오연희 씨는 숨이 멎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지금 와서 쓸모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노년 불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여성의 관심이나 누군가의 인정에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끼고 싶어지는 것. 즉 남편은 불륜의 상대에게서 욕망이 아니라 잊혀진 존재감을 회복받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이 남편들로 하여금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후기자아 보상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생애 후반에 상실된 정체성을 다른 관계나 환경을 통해 다시 메우려는 심리입니다. 이 감정이 불륜이라는 방식으로 발현될 경우 그 관계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존재 이유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내고 가족이 등을 돌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줘도 그 사람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내는 끝없이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빠지고 남편은 오히려 더 고립되면서 더 깊이 그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을 통해 증명받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에 겪는 관계의 파괴에는 이 감정이 늘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감정의 실체를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른한 사례 박인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 온몸이 차가운 물에 빠진 듯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자주 집 밖을 배회하더니 어느 순간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핸드폰도 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남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거기엔 또렷한 글씨로 그날 당신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인자 씨는
처음엔 울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멍하게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고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며 정말 미안하다. 끝낼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뒤로 숨기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행동했습니다. 결국 박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끊지 못한다.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 그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단지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정리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내가 더 이상 이 지옥 속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진심으로 들렸는지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박인자 씨는 조용히 혼자 집을 정리했고 경제적 분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소득 흐름을 확인하고 재산 분할을 준비하며 자녀들에게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선택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날, 그녀는 오랜만에 숨이 가볍게 쉬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수의 시작은 상대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혼이라는 선택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상대가 관계를 끝낼 의지가 없고 내가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서둘러 집을 나가거나 상대에게 무작정 화를 내고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만 남깁니다. 그러므로 복수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첫째, 재산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둘째, 배우자의 행동을 조용히 기록하십시오. 셋째, 자녀와 감정적으로 엮이지 마십시오. 넷째, 이혼의 목적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으로 세우십시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혼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분노 없이 끝맺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무너지는 것, 그건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이번에는 용서를 선택한 분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 또 다른 사연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9살의 임정숙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가 여전히 남편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인 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한 달을 넘게 입원했는데 그 여자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 곳은 여기구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초반, 임정숙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숨쉬기도 힘들어 목욕탕에서 혼자 오열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자신 안의 분노가 자신을 더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의 방향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정말 다시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사느니 그 사람까지 미워하며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놔주기로 했어요. 이혼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려놓는 거요. 그 후
임정숙 씨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고 동네 할머니들과 공예 모임을 꾸렸고 주말마다 음악회나 연극을 보러 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눈치를 보며 살던 아내가 이제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하는 것을 보고 불편해했고 어느 날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다녀왔어? 밥 먹었어? 다리 안 아파? 그때 임정숙 씨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당신이 날 떠날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당신을 놓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감정의 정리였고 고통을 마주하는 자세의 변화였습니다. 용서라고 해서 무조건 포옹하거나 다시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정숙 씨는 지금도 남편과 같은 집에 살지만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잘못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자신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이런 용서는 결국 남편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하려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반복하는 남편의 심리 구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왜 끊지 못하는지,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륜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들켜도 다시 반복된다면 그 이유는 단순한 욕망 때문일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여성 강미화 씨는 남편의 외도를 무려 4번이나 겪은 끝에 결국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들켰을 때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덤덤했고, 세 번째는 그냥 지쳤고, 네 번째는 이제는 그냥 사람 하나 옆에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이번엔 진짜 끝냈다. 하지만 끝내지 않았고 상대가 바뀔 뿐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강미화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메모장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존경해준다. 내 말을 경청하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따뜻함이 있다. 미화는 늘 잔소리만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미화 씨는 분노보다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했고 생활비 아끼자고 한 거였고 아이들 앞에서 체면 지켜주려고 애쓴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엔 그게 잔소리로만 남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륜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결핍을 이유로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합니다. 가정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해석되면 그 감정의 허기를 다른 관계에서 채우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허기 자체가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었을 뿐입니다. 약 드셨어요? 이건 먹지 마요. 혈압 올라요. 이번 달 카드값 너무 나갔어요. 이런 말들이 남편 귀엔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편일수록 이런 현실적인 소통을 거절당하는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다른 사람에게 도피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깊은 관계를 감당할 용기가 없고 일상의 무게 속에서 도피처를 찾는 데 익숙한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용서도 무작정 이혼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도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상대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십시오. 둘째,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세우십시오. 셋째,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생각을 버리십시오. 넷째,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한 강미화 씨는 지금은 남편과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누구보다 당당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든 이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복수죠. 철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고 모든 관계는 책임에서 시작된다. 불륜을 끊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을 외부에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선택이 이혼이든 용서든 실제로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여성 최윤정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혼은 겁났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척 살자니 내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묻고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불면증, 고혈압, 만성 소화불량까지 하루하루가 피곤한 싸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 감정 억제에서 온 거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래 참아서 속이 상한 거죠.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고스란히 불륜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조용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이혼이라는 제도적 단절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그녀는 집안에서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각자, 말도 최소한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주 3회 요가를 다니고 정기 독서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내가 바뀌고 나니까 이상하게 남편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큰 소리로 말했을 텐데 이젠 오히려 제 기분을 살피더라고요. 그녀는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에서 남편과의 감정적 끈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언하지 않아도 완성되는 이별입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내 안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시겠다면 마음의 독립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륜은 끝나도 여러분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계 갈등 속에서 감정을 억누른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비슷한 나이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감정을 참는 것이 곧 질병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고통을 끊기 위해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감정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으로 옮기십시오. 저 사람이 뭘 하든 나는 내 기분을 망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생활의 중심을 상대가 아닌 나의 루틴으로 재편하십시오. 셋째, 상대의 눈치를 보는 대신 스스로의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넷째, 내 인생의 결정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이혼하지 않고도 실제로는 더 단단한 이별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자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외도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은 미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무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불륜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들켰는데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남편들, 그들의 심리 뒤에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과 존재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점, 그걸 이해한 뒤 복수를 원한다면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정확한 준비와 전략으로 이혼을 선택해야 하고, 용서를 선택했다면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분명한 거리두기와 감정 정리가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끝내 이혼도 용서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관계 안에서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3가지 방향 중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상대의 선택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이 퍼지는 중심에 여러분이 그대로 서 있으면 결국 나만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에만 마음을 쓰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덜 아플지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분노에 젖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 이름을 적고 내가 느끼는 말들을 다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습관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혼을 선택하려 한다면 주변의 시선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감정, 삶의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에 앞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거나 낮추지 마세요.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도를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방송이 그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여러분께 단단한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해 그저 버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이 채널에서 다음에도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심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